타로는 카드를 외우거나 감으로 리딩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로는 우리 마음에 비친 세상의 모습입니다. 타로 카드 독학하기 시리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타로카드 독학하기 시리즈 첫 번째 영상으로 완드 에이스 카드부터 완드 4번까지 마이너 카드 4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는 절대 다수 분들에게 노출된 전체 공개 영상이다 보니까 제너럴한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들으시는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 가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먼저 완드 에이스 카드입니다. 에이스라는 상황 자체가 무에서 유가 창조된 상황이에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완드라는 원소, 나무가 생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구름 속에서 손이 뻗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움켜쥐고 있는 손, 굉장히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손이다. 그래서 그만큼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큰 개념으로 보면 이게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불의 전령이 뭐 인류에게 불을 갖다 주었다. 신화적인 이야기까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냥 정말 최대한 실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컵 2번의 카드를 보면 진짜 누군가가 컵을 마음을 전해주는 모습이잖아요. 구름 속에서 뻗어나온 손이 있다는 거는 신이 내게 줬다는 거예요. 타로카드가 그려졌던 당시 배경의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해보면은 물리광학의 어떤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뭐 신이 분노했다든지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게 다 신이 주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완드가 나타났다.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완드는 사람의 일이나 행동을 의미해요. 원소에 대한 설명은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의 일이나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일이 갑자기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실전적으로 본다면 일의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 뭐 새로운 일이 생길까요? 그럼 이거 너무 쉽죠. 그냥 새로운 일이 생긴다 바로 그냥 상황이 나왔으니까 쉽죠. 근데 뭐 연애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타로카드 주입식으로 막 공부하시고 그렇게 배워서 막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뭐 생긴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실 텐데 이제는 좀 명쾌하게 좀 타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봤는데 타로카드에서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커프 카드가 아니고 완드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 상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람의 일이자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연애 상대, 그런 연애 기회가 나타난다 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내가 좋아한다, 그만큼 나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 일을 진행하는데 뭐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의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 뭐 근데 또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타로카드는 원카드 한 장만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장만으로 해석하더라도 이제 저의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상황을 나누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타로카드 스토리텔링이 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이제 그 공부를 위해서 그냥 단적으로 그냥 카드 한 장을 봤다 가정했을 때 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펜타클처럼 정말 딱 돈이 안 나오고 완드 막 이렇게 나오면 막연한 느낌으로 해석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이나 행동,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뭔가를 추진하거나 뭔가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입에 풀칠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의욕적으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그럴 만큼의 금전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타로 카드를 해석할 때 예스냐 노냐,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나오면은 뭐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아무리 타로 카드 공부 많이 해도 사실 공부한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예스냐 노냐 이렇게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느냐 이렇게 먼저 보시고 그 질문에 맞추어서 봤을 때 어떤 상황에 가깝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조금 더 풍부한 해석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정확도뿐만 아니라 더 심층적인 정보들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믹 사이클 타로라는 카드 덱인데 한 인물이 그림을 그리고 있죠. 또 어떤 풍경을 보고 어떻게 그리겠다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어떤 작업물로 실행에 옮기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게 에이스 오브 완드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어떤 객관적인 어떤 표상, 대상으로 본다면 내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욕망이 드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실행에 옮겨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카드는 2번입니다. 타로 카드를 공부하실 때 연애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뭐뭐라고 해석하면 돼. 또 뭐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은 뭐뭐라고 리딩하면 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뭐 적게는 30개에서 50개 정도 막 적어놓고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고 뭐 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별표 쳐놓고 이 카드 나오면은 무조건 그게 먼저 막 떠오르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할 때는 막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해석이 안 되죠. 사실 그 카드를 눈앞에 두고 카드를 보면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이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자동 반사적으로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그래서 내 기억력 조각들을 활용해서 맞추는 조각 모음에 가깝거든요. 실전에 들어가실 때 또 하나의 또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그 수많은 상징물들 그림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뭐 장미와 백합이 그려져 있는데 백합은 이제 순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백합이 나왔으니까 너의 마음은 순수해.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세세한 상징들에 주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진짜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큰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큰 상황 그대로 그 고민 상황, 질문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지 이 자그마한 상징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 다 외우고 막 그거 하나가 내 눈에 먼저 띄었으니까 너의 고민 상황의 답은 그거야 막 이렇게 리딩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 매뉴얼적인 타로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옳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타로 카드 상징물은 다 은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뭐 나무막대를 쥐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나무막대가 어떤 걸 의미한다면 거기에 조금 더 관심사를 두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지구본을 들고 나무를 움켜쥔 채로 성 밖을 내다보고 있죠. 시선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밖으로 가죠. 그러면 소극적인 거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 완드는 타로 카드에서 일이자 어떤 행동이죠. 그렇죠? 인물이 있으니까 행동이라는 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보면 안에서 밖으로 나갈 계획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뭐 계획도 될 수 있고 뭐 꿈을 키우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앞날을 고민하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큰 상황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번 카드예요. 2번 카드는 무슨 얘기예요? 완드 에이스 카드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2번 카드는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해왔던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새롭게 하려고 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게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새로운 기회든 새로운 행동이든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일 또는 기존에 해왔던 나의 행동 습관, 행동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게 없다면 이게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해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새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기존에 해왔던 거와 대비해서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새로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뭐 지구본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계획하는 카드야, 뭐 꿈을 꾸는 카드야, 외워, 이렇게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아무런 해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 안에서 고민을 하고 보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이게 현대적인 개념으로 풀이하면 따뜻한 나의 안식처, 집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다기보다는 할까 말까 정도의 상태일 수 있겠죠.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유튜브 할 거야, 나 뭐 퇴사할 거야, 뭐 이렇게 아른하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질문으로 봤을 때 실전에서 원카드만으로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지만, 물론 이제 자유배열법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원카드로 이어서 붙여서 하시죠. 하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동안 계속 솔로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의 솔로 인생을 계속 살다 보니까, 그쵸? 기존에 나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밖으로 나가볼까?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즉 연애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 이런 걸 수 있겠죠. 또는 뭐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기회가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상대가 생긴다라고까지 조금 의역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대가 나타났다라기보다는 내가 연애를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정도 어떨까,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미묘한 차이를 실전에서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 해석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외우듯이 하면은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제 그 초급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나뭇잎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 두 가지 상황에 붙여서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이제 비포 타로 카드라고 해서 이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의 그 전 단계 스토리를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선구자적인 누군가가 지구본을 가지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죠. 남과 비교했을 때 괜찮아 보여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먼저 앞서서 나가서 그것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역시 따라서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구자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실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역이 충분히 가능해질 겁니다. 다음은 완드 3번입니다. 완드 2번과 좀 구조가 비슷하죠. 한 인물이 서 있고 나무를 붙들고 서 있는 것과는 비슷한데, 응시하고 있는 시선의 방향과 그리고 서 있는 장소가 다릅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 저 멀리 배들이 떠 있어요. 그렇죠? 배들이 막 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인물이 서 있습니다. 뭐 이거를 그냥 설명을 쉽게 항구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고,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뭐 공항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이 장면 하나만 봤을 때는 확실치 않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아마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 사람이 서 있는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한다면 배는 B 지점으로 가는 배도 있고 C 지점으로 가는 배들도 있고 여러 배들이 있잖아요. 이동하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A 지점에서 뭐 A 다시든 뭐 B든 C든 이동할 수 있는 지점에 서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동한다라는 거를 진짜 말 그대로 너는 이동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동한다는 거는 옛날 농경사회를 기준으로 보면은 농경사회는 다 내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 바다 구경 하나도 못 해보고 계속 농작물 일구고 그곳에만 머물다가 이제 한평생 일생을 다 보내게 되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동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달리 더 발전된 단계로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진행 단계로 옮겨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은유적인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너는 이동수가 있어. 너는 무조건 이동할 거야. 이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조금 어색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에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전에서 의역이 될 때 뭐 이직이라든지 뭐 부서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이동하는 어떤 항구라고 해서 이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이동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색함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이동, 항구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구체적인 실행에 옮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더 발전적인 상황이에요.를 말하고자 하는 은유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야기를 보면 이 매가 쪽지를 전해줬죠. 그래서 그 쪽지를 읽고 있는 고 또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내가 매를 날려보내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떠나보냈던 그 무역선, 배와 긴밀하게 계속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연애운에서 뭐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직역하시면 안 됩니다. 타로 카드는 다 은유기 때문에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이 그냥 구체적인 실행에 옮긴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뭐 ing 정도 될 텐데 현재 진행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타로 카드는 언어기 때문에 진짜 뭐 한글이나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현재 진행형 ing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뉴비전 타로 카드 반대편 시선을 그린 타로 카드를 보면은 이 행렬, 마차 행렬이 뒤에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온 가운데 중간 지점에서 진행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지나온 행렬은 과거잖아요. 그런데 인물의 시선은 그 반대편을 보고 있죠. 미래 지향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현재 어떠한 일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 단어를 외워버리게 되면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있는 진행 상황이랑 이 상황을 혼동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 그 똑같은 거를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계속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ing, 즉 아직 결과물이 없어요. 그렇죠? 결과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진행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결과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귈 수 있는 깊은 관계로 갈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완드 3번은 구체적인 실행이니까 사귀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아마 사귀지 않을까? 이렇게 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상황을 리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내담자의 상황이 눈앞에 진짜 4D처럼 펼쳐져야 제대로 타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막 여러 개 써놓고 암기하고 또 뭐 감에 의존해서 뭐 이거는 뭐 한 60% 정도의 뭐 사귀는 확률이야 이렇게 감에 의존하시기보다는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하시고 이 상황이 이 내담자의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타로를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진행하는 상황이야 뭐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야 뭐 이런 거는 알겠어. 근데 뭐 진짜 어떤 결과물 그 중에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돈을 번다고 물어봤으면 돈을 번다 안 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타로 원리를 조금 오해하시는 거예요. 타로는 뭐 예스다, 노다 이렇게 답을 바로 500원, 1000원 넣으면 바로 그냥 톡 하고 튀어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냥 현재 상황이 이래라고 비추어주는 거울이거든요.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질 거야 라고 타로가 준 이유는 그동안 결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 실행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은 항상 없었는데 이번 상황은 어때요? 진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야 라고 타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서 듣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완즈 4번입니다. 완즈 4번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실전에서 해석을 명쾌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카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보면은 왠지 그냥 좋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뭔가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결혼식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카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 카드가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주입식 교육으로 공부하신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제 뭐 결혼 수가 있다 외우도록 아마 그렇게 공부를 했을 텐데 연애 그러니까 나오면 뭐 결혼이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잘릴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데 결혼할 수 있는 반려자도 같이 만날 수 있을 거야. 내담자가 솔로면 다행이에요. 진짜 이거 너무 좋은데요. 뭐 이렇게 해서 좋게 마무리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저 이미 유부남인데요. 그러면은 좀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느껴지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카드를 외우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상담사분이 이제 소드 4번을 리딩하는데 이게 사람이 누워있다고 해서 수술대에 오를 거야. 이렇게 리딩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해석이. 이런 스타일로 리딩 하시는 분들을 뭐 감히 뭐 깎아내리거나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타로카드라는 도구를 가지고도 이렇게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저렇게도 활용할 수도 있고 내 기준, 가치관이 다른 건데 어쨌든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알람의 타로 세계관, 매뉴얼적인 어떤 해석을 하고 싶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내담자 분들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심리일 때 많이들 상담을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수술대에 오를 거야 막 이런 것들 심리학적인 용어로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 아픈 것 같고 악성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걸 계속 느끼게 된 거예요. 불안 증세 중에 하나인데 수술대에 오를 거야 뭐 이런 리딩 해버리면 내 진짜 어디가 아픈가 보다. 없던 병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이렇게 리딩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카드의 상황을 인지해서 명쾌하게 리딩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다시 설명으로 돌아오면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4번의 상황은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간 거거든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타로 수비학을 원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뭐 4번을 안정이다, 뭐 질서다, 뭐 등등등등등 뭐 이런 표현으로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받아 적고 외웠으니까. 근데 이제 써먹기가 좀 어렵죠. 실용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면 안정적인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완드라는 원서 관점에서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완드는 일이자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태까지는 어떤 행동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다가 이런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꾸준히 어떤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연애다 그러면 연애를 하면은 밥 먹고 데이트하고 헤어지고 다음날 언제 만나지 또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현재는 잘 사귀고 있지만 앞으로는 혹시 헤어지진 않을까 또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랬는데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생기게 되면 어때요? 아침에 봤던 사람 밤에 또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죠. 물론 이 왼수 같은 남편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되나요? 막 이런 고민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어쨌든 안정적인 안정권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로서 봐도 똑같아요. 여태까지는 내가 어떤 프리랜서처럼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일의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고 불안정한 기회들이 주어졌는데 앞으로는 계속 안정적인 일의 기회가 주어지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 거래처, 공급처, 안정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안정적으로 내가 계속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의 기회가 계속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업이 잘 될까요? 뭐 이렇게 봐도 뭐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간다. 뭐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그게 꾸준히 지속될 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내담자분이 듣기에는 나의 마음속에서 그 좋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거든요. 소통의 오류 때문에 또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껴서 편안하고 좋고 해피한 거지 그게 막 뭐 어떤 도파민, 어떤 쾌락성, 어떤 즐거움을 막 불러일으키는 막 대박 터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유념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이나 행동이 안정권, 안정적인 상태,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카드들을 가지고 한번 실전 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완드는 사람 행동이자 일, 즉 어떤 비즈니스 관련된 질문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으니까 아예 연애라는 테마로 한번 해볼게요. 애인이 생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뽑아볼게요. 네, 완드 2번은 나가리 됐네요. 자, 카드 3장 뽑았고요. 여태까지는 어땠어요? 안정적이고 뭐 부족한 거 없고 하고자 하는 것들 완드기 때문에 뭐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죠. 네, 안정적인 안정권에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또는 내가 안정권에 들어갔더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해석보다는 첫 번째 해석이 조금 더 매끄럽죠. 내가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누군가가 더 마음에 드는 거겠죠?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순서상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진지한 만남, 구체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리딩할 수 있습니다. 타로 카드는 결국 스토리텔링입니다. 감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요. 키워드를 외워서 퍼즐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또 리딩을 하실 때에는 시야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그게 리딩이 됐다면 그 디테일한 영역에서 또 큰 개념으로 다시 올라오는 식으로 이 시야를 넓히고 좁히고 이걸 반복해가면서 리딩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고수의 해석 능력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나뭇잎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드렸는데요. 그 타로 카드별로 그 큰 뼈대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설점들 붙여 나가면서 또 풍부한 해석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타로 알려준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